세라의 이그젬플에서 누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세라가 트레이닝 코스트를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The worker pays for the investment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먼저 컨트리뱅크는 이제 회사는 세라에게 어떤 급여를 제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 기간에는 $10,000를 지급하고요. 트레이닝 기간엔 W0가 트레이닝 기간,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이제 지급하는 페이가 $10,000고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에는 $15,200를 지급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트레이닝 피리어드 초에 이러한 이제 페이 스케줄을 컨트리뱅크가 세라에게 제시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W0는 이제 트레이닝 피리어드의 훈련을 받기 전에 생산성만큼 이제 임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는 트레이닝을 받았고 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트레이닝은 옵션 넘버 3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추가로 $5,200만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스테이 한다면.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생산성만큼 이제 페이를 지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세라의 생산성은 트레이닝 피리어드건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건 $10,000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라의 죄송합니다. 세라의 생산성이면서 동시에 이제 페이다, 급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present value로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디스카운트는 하지 않으니까 현재 가치로,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 피리어드 초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냥 단순 합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0가 돼요. 자, 만일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자 이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냐면 세라가 워커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이제 여기서 웨이지는요.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뱅크가 세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를 이제 웨이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10,000를 받고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15,200를 받겠죠. 자, 이제 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세라가 받게 되는 소득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코스트를 세라가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의 페이를 받고 $5,000의 트레이닝 코스트를 세라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라의 소득은 $5,000가 되겠죠. 트레이닝 코스트만큼을 자신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따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서 자신의 소득은 바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웨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그냥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으니까 단순 합을 해보면 $22,000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페이 스케줄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렇다면 세라는 훈련을 받지 않는 것보다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는 급여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트레이닝 코스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스트는 $5,000지만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은 페이는 트레이닝 코스트 $5,000보다 $200가 더 많은 $5,200이기 때문에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세라 입장에선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마지막 줄은 기업의 컨트리뱅크의 이윤인데요. 자, 이윤은 생산성 마이너스
wage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 나오는 $10,000는 세라가 컨트리뱅크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컨트리뱅크가 세라에게 $10,000를 웨이지로 지급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트레이닝 피어리드의 이유는 제로. 두 번째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을 받은 세라의 생산성은 $15,200가 될 것이고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급여를 $15,200를 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트레이닝을 이제 받고 생산성이 $15,200가 되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나타나고요. 컨트리뱅크는 웨이지로 $15,200를 주기 때문에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서의 이윤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이윤의 합은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면 뭐가 좋으냐, 뭐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가정을 여러 차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이윤이 제로여도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생산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뭐 마이너스면 당연히 생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윤이 제로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잘 작동을 하면 좋겠죠. 과연 자, 이러한 페이 스킴이 페이 스트럭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컨트리뱅크가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 $15,200를 지급할 용의가 있을까? 그러니까 높아진 생산성 $15,200를 다 보상해 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리뱅크가 실제로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에 들어가면 컨트리뱅크가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200를 주겠다고 했는데 $15,200를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만일 컨트리뱅크가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그러니까 이미 세라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후의 생산성이 $15,200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업은 $15,200를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만일 기업이 $15,200 약속한 $15,200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세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15,200보다 적은 급여를 받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를 나가던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라의 아웃사이드 밸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앞에 슬라이드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여기서 보시면 세라가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만일 회사를 떠난다면 그렇다면 밖에서 다른 회사에서 뭐 보일 수 있는 다른 회사에서의 퍼포먼스는 생산성은 $14,400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되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자바를 인텐시브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컨트리뱅크에서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성은 대략 $4,400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라가 회사를 옮긴다면 그렇다면 세라의 생산성은 $14,400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세라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15,200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컨트리뱅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200까지 줄 필요는 없고 $14,400보다 조금 더 준다면 $1를 더 준다면 그래서 $14,401를 준다면 약속했던 $15,200 다 주는 거 아니고요. $14,401만 준다면 세라는 옮기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매우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처음에 회사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래도 회사를 옮겼을 때 $14,400를 받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14,401를 받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 상대방과는 어떤 경제적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배제하고요. 순수하게
급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가정해